일본 영어 머스턴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원어민처럼 영어를 한다는 것은 문법을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단어의 정의를 알고 있고 문법의 정의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문법을 아는 분들이 아니며 단어의 정의를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해석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구문부터 정리해 볼게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nor A from B. A와 B를 구별하다 라고 같은 말로 나와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구문이라는 것은 이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은 옳고 그름을 구별한다. 이건 맞아요. 오케이. 이것만 맞아요. 자, 두 번째 어떨 것 같아요? A와 B를 구별하지 못한다거든요. 불풋 또는 배틀돌 하면은 일반적으로 농장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 이야기가 우리가 난 넣고 기억자 모른다란 말 아시죠? 거기에서 나온 표현이거든요. 이게 바로 난 넣고 배틀돌 놔두고 빗자를 모른다 뜻이에요. 난 넣고 기억자도 모르는구나 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서는 이거로부터란 말인 걸 아시겠죠? 배틀도어로부터 B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얘로부터 얘를 상상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럼 노란 단어를 아느냐? 자, 사전에 나온 단어 뜻만 보더라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알고 있다, 알다, 이해하고 있다, 이해하다, 느끼고 있다, 자각하고 있다, 사물 사람을 뭐뭐라 생각한다, 뭐뭐라 보고 있다, 확신하고 있다, 알다, 알고 있다, 기타 등등등 엄청 많아서 사전에도 다 안 나온 것들이 많겠죠. 결국 뭡니까?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단어의 뜻을 정의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문 단어의 뜻의 정의를 모르고 구문의 몇 가지 케이스 적용되는 케이스가 몇 가지밖에 안 돼요. 이 몇 가지 갖고 자, 여기선 두 가지죠. 하나하고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개를 안다면 영어가 해석이 되겠는가? 그래서 학생들이 이 지문에서 이런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이것은 2014년 4월 국가직에서 나왔던 지문인데 바로 이 부분에 관한 해석이 선생님들도 다 틀렸어요. 그러다 보니 게시판에도 이런 질문지 올라오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다 틀리고 단 한 명도 제가 봤을 땐 맞힌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어의 뜻은 사전에 나와 있고 분명 두 번째 구문은 분명 알려줬습니다. No A from B가 어떤 건지 B로부터 A의 유사성을 안다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A, B를 구별하다 뜻도 있다. 그 다른 뜻이고 자, 두 가지 경우 알려줬어요. No A from B를. 근데 이것만 들어가면 해석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가볍게 이 부분을 해석해 볼게요. given부터 슬쩍 보겠습니다. Given that almost all its power came from oil or coal, and the island's 4,300 residents did not know a wind turbine from gray silo, 삼소 seemed odd choice. 그러니까 뭐를 고려해 본다면 거의 모든 파워가 그렇죠? 화석연료로 나온다는 것을 고려하고 그리고 섬 주민이 4,300명이 A와 B를 구별하지 못했다. 윈드 터빈, 풍력 터빈과 그레인 사일로, 사일로는 곡식 저장소예요. 곡식 저장소를 분별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무지했다.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곡식 저장소로부터 윈드 터빈을 유사점을 찾지 못했다. 대충 나오는 게 2번이에요. 그래서 샘소는 이상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였다.
이상하죠? 그에 대한 선생님들의 해설을 보도록 할게요. A 선생님, 4,300명의 거주자들은 곡식 저장기로부터 오는 풍력 발전소를 알지 못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분은 곡식 저장소로부터 풍력 발전기가 온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세요. 얘가 사일로예요. 보이십니까? 얘가 그레인 사일로예요. 이거 보이시죠? 이게 그레인 사일로고, 옆에 보시면 풍력 발전소예요. 관련 하나도 없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얘가요. 곡식 저장소로부터 얘가 나왔다고요? 풍력 발전소가? 뭔 소리입니까? 두 번째, 거주자 4,000명에서 곡식 저장소로부터 윈드 터빈을 몰랐다. 곡식 저장소부터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다 몰랐다. 라고 해석이 되죠. C 공무원 전용 강의 사이트에서 하는 것은 이런 답변이었어요. 곡식 저장소부터, 같은 비슷한 말인데 풍력 터빈연에 이르기까지 대해 몰랐던 점을 고려할 때, 그때 어떤 수험생이 답답했나 보죠. 질문합니다. 프롬이 해석이 잘 안됩니다. 4,400명 주민들이 곡식 저장소에서 터빈 풍력을 모른다? 이게 뭐예요? 했더니 게시판 답변은 곡식 창고에서 가져온 에서부터니까, 그쵸? 같은 말이에요. 여기에서 가져온 풍력 터빈이래요. 여기에서 어떻게 풍력 터빈이 나옵니까? 상식만 하더라도 여기에는 풍력 터빈이 나올 수가 없죠. 터빈은 몰랐다. 곡식 창고에 있는, 이 안에 터빈이 들어가 있어요. 풍력 발전력 터빈은 몰랐다. 터빈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몰랐다, 또는 그 용도를 몰랐다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용도를 모른다고요? 좋아요. 네. 자, 선생님도 쓰였죠? 곡식 저장고에서 오는, 아닙니다. 풍력 발전기 아니고요. 곡식 저장소부터 윈드 터빈을 몰랐다. 여기서부터 다 몰랐다. 모르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 다. 그렇죠? 왜 이럴까요? 분명 우린 구문을 압니다. 분명 구문을 알아요. 이 구문 모르면 바보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쓰는 구문이고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부터로 해석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얻다 보니까 알게 돼가지고 이것을 알게 돼서 제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라고 쓴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풍력 터빈과 곡물 저장소를 분간하지 못했다요. 맞습니다. No A from B니까요. A와 B를 구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풍력 터빈과 곡물 장소를 구별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구문에 의한 해석이죠. 구문을 플러스 단어를 집어넣어서 해석한 거예요. 정확하게 구문에 나와 있는 거를 정확히 집어넣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얘도 틀렸어요. 자,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와 이거를 구별 못할 정도로 어리석고 멍청인가요? 이 정도라면 이 동네 사람들 거의 시각장애나 아니면 어떠한 심각한 정신의 장애가 있지 않고서야 이 두 개를 구별이 못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죠. 왜 이런 현상들이 자꾸 발현될까요? 선생님도 틀리고 다 틀리는, 단 한 명도 맞힌 적이 없는 이 문제. 왜 그럴까요? 바로 원어민처럼 느끼는 게 아니라 분석하기 때문이에요. 분석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내가 알고 있는 구문 독해 수준은 이겁니다. 딱 이 수준이에요. 절대 구문 독해와 사전에 있는 단어의 뜻은 여러분들의 영어로 완성시켜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고 나면 이상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원어민은 그렇게 안 느껴요. 볼까요? 여기서 이 사람들 있죠? 이 마을 사람들은 윈드 터빈을 그레인 소일러, 아까 봤던 그 그림 보이시죠? 그 농장이니까, 아무래도 농장 지역이니까 그레인 소일러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동네에 있는 그런 쌀 저장소예요. 거기에서 윈드 터빈을 상상해낼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레인 소일러에 윈드 터빈을 설치한다고?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여기선 didn't know가 안다 뜻이 아니라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거기에다가 윈드 터빈을 설치한다고? 상상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예요. 바보 멍충이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멍청해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가 아니라 터빈과 그린살로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시각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레인 사일러, 아까 봤던 그 그린 사일러에서 터빈을 설치한다는 걸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이상의 선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럼 이거 책에 나오느냐? 안 나오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어떤 영어도 책으로 배울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7회 기정 트레이닝이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배운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어떤 것도 영어는 교실에서 가르친 데는 분명 한계가 있어요. 자, 이것도 두 번째, 이것도 재밌었습니다. 이것도 많이 틀리셨어요. 해석하실 때. 볼까요? 여기서도 해석을 해보면 흐름을 타볼게요. It is amazing what little free beer can accomplish. 그래요. 참 어메이징해요. 이 조그만 무료 맥주가 성취해낸 거는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샘소는 잘 알려져 있어요. Dairy Pig Farm, 농장 지형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덴마크의 어떤 본보기가 돼 있죠. 본보기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미래형입니다. 그 당시에 지속 가능한 파워에 지속 가능한 전력 그런 것에 대한 쇼케이스 본보기가 케이스가 사례가 되려고 하였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카본 프리로 가는 거죠. 어떻게 우들 잡으세요. 어떻게 그것이 일어날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나 어떻게 가능할지는 be far from clear를 사전에 뒤져보면 명확하지 않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뜻인 것 같아요. 정부가 펀드도 주지 않고 세금 브레이크 할인도 주지 않고 기술적 지원도 안 해줘요. 기술적 정보도 안 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지 그것은 미로 같은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명확히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명확히 보이지 않아요. 미로와 같았던 거예요. 왜?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고 물론 A는 뭐뭐 하게 됐다 시작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 보니까 그것이 일어났던 것은 명확히 모른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뭔 소리지? 명확히 몰랐다고요? 그게 아니라 미로같이 라는 뜻이에요. 하여튼 뭐 중요한 건 요거였습니다. 예, 이 표현은 100% 틀렸어요. 100% 틀렸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결론부터 지을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문 독해, 구문은 번역이에요. 번역은 영어가 아니에요. 잘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구문 독해는 번역이라는 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번역이에요. 이거를 그대로 기계적으로 틀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구문 독해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몇 가지 사례일 뿐이에요. 빨주, 노초, 파란보 7가지 색깔로 세상의 모든 색깔을 표현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구문 독해 자체가. 제가 구문 독해 왜 번역이라고 말씀드렸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구문 독해는 그냥 빨주, 노초, 파란보라고 말하는지 무한대의 그런 구문 독해 아닙니다. 무한대가 아니에요. 구문 독해는 뭐 오형식 갖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사이코 같은 짓 그만해야 됩니다. 5형식, 8형식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무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왜 이 수많은 강사들이 다 틀렸을까? 단 한 명도 맞지 않았을까? 그들이 알고 있는 구문은 분명 요 2개거든요.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보다 보니 억지로 거기에 끼워 맞춘 거죠. 틀에다가 내용을 맞춘 겁니다. 유기체인 내용을 기계적인 틀에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 숨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영어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